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이나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 상자 속의 다이어트 35번째 시간이자 이솝과 마지막 시간으로 제목은 이솝 아저씨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 생존했던 그 이솝우화의 저자로 알려진 노예 이솝의 지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체구도 작고 외모가 몹시 흉해서 처음 그 이솝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탐탁하게 여기지 않거나 아예 멀리했다고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아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신분이나 외모가 아닌 지혜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그 음식 역시 가격이나 생긴 모양보다는 영양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이 강좌의 기본 방향과 닮아 있다고나 할까요? 많은 일화가 있지만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이어트와 관련된 그 이야기거리에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해준 그런 얘기입니다. 이솝의 주인이 우연한 기회에 이솝을 데리고 잘 아는 화초가게, 그러니까 꽃도 팔고 난초 같은 것도 팔고 하는 그런 화초가게를 찾았습니다. 가게 주인이 이솝의 주인에게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새로 심고 가꾼 화초는 잘 자라지 않는데 옆에 잡초들은 손질도 안 하는데 쑥쑥 잘 자라는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이솝의 주인이 설득력 없는 답변으로 얼버무리자 가게 주인이 만족하지 못했죠. 그것을 본 이솝이 그 자기의 주인을 조용히 한쪽 구석으로 불러서 알려줍니다. 사실 귀찮아서 대충 대답했는데 그 정도 질문이라면은 우리 하인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다네 라고 말하라고 말이죠. 잠시 후 바로 그 하인을 자처한 그 이솝이 화초 가게 주인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만약 각각 자신의 핏줄로 연결된 자녀들을 가진 남녀가 재혼을 해서 남의 자녀들을 키우게 된다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그 친자식에게 더 정이 갈까요? 아니면 남의 자식에게 정이 갈까요? 돼지도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부터 자신의 땅에 있던 씨앗들을 더 귀여워할 것입니다 라고요. 그 말을 들은 화초가게 주인은 본인의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된 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이솝에게 많은 사례를 했다는 얘기죠. 참고로 이건 어디까지나 이솝의 의견입니다. 백설공주의 계모나 콩쥐팥쥐에 등장하는 새엄마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가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자신의 자녀보다도 배우자의 전처 혹은 전 남편의 소생, 원래 그 재혼한 배우자가 데리고 있던 낳은 자기하고는 혈연관계가 없는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얘기 돌아와서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최근 100년,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0년 전후,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에 자가용이 점차 늘어나고 간편식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생활 습관의 변화,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 습관은 식사의 종류와 운동량 등이죠. 급격한 변화를 그 전까지 지속된 생활 습관에 길들여진 유전자가 낯설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는 길게는 수백만 년 이상을 육식 위주의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정착해서
곡물을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된 것은 기껏해야 1만 년, 그러니까 신석기 혁명 이후 소위 대략 기원전 8,0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끼 밥을 안정적으로 먹기 시작한 역사는 기껏해야 100년. 아직 뭐 우리도 과거에 그랬지만 지역적으로 세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겠죠. 어쨌든 100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당질은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제외한 부분이죠. 당질을 제한한, 그러니까 뭐 거의 육식이죠. 식사의 기억이 인류의 DNA 속에 기억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흔히 구석기 다이어트라고 일컬어지는 당질 제한과 단백질 위주의 식사는 이 DNA의 속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문헌에 보면은 아직 정착해서 곡물 위주의 식사가 불가능하던 구석기 시대의 인류의 키가 오히려 신석기 시대의 인류보다도 10cm 이상 더 컸다라는 내용도 읽은 적이 있어요. 뭐 가령 175, 165 이런 식으로. 따라서 성장기 시대에는 육류 위주의 식사, 채소 섭취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대장암이나 콜레스테롤 과다를 염려해서 육류를 극도로 제한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DNA의 속성을 기초로 해서 종종 육식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채소를 충분히 곁들여서 먹는 게 좋을 겁니다. 어차피 채식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육식을 곁들임으로써 해소할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원래 인류는 육식 동물이라는 설도 있지 않은가요? 본의 아니게 육식만을 권장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서 이 부분은 예민할 수 있으므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정착해서 경작을 통한 곡물을 섭취하기 이전에는 사냥이나 낚시를 통한 지방이나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가끔 자연의 열매나 식물 뿌리 등을 통해서 탄수화물, 당질의 섭취가 가능했겠죠. 따라서 이러한 선조들의 삶의 방식으로 봐서 DNA의 속성을 기초로 해서 현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당질 제한은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더구나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어렵던 시기에 굶주림과 추위에 살아남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아두려는 생존 본능 때문에 우리의 DNA에는 당질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보관하려는 성질이 남아있죠. 그래서 소위 검약이라는 얘기는 검소와 절약의 합성어인데요. 검약 유전자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이 검약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다이어트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저장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럴 경우에 상대적으로 비슷한 분량의 당질 섭취라도 간헐적으로 하게 되면은 비만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를 더 활성화시키고 남은 인슐린을 지방으로 바꾸어 저장하려는 성질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자연 여건이나 생활 습관 등을 통해서 과거 우리 선조들을 닮은 식생활을 성실히 이어오던 극지방에 살던 이누이트 사실 에스키모의 다른 얘기인데요. 에스키모는 현지 지방 얘기로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비하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역에 따라서는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 에스키모, 그러니까 같은 얘기 이누이트하고 또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졌던 일본 오키나와에 살던 사람들에게 생활습관병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그런데 최근 100년 혹은 수십 년 사이에 그들에게 성큼 다가온 인스턴트 고열량 식품과 음료 때문에 전에 비해서 대사증후군, 위에서 말한 생활습관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유전자의 역할과 그 한계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100년 전후를 사는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15만 년을 이어온 유전자가 더 쉽게 변하겠어요? 수백만 년. 15만 년은 사실 미토콘드리아 일부 여기서 뺐는데 어쨌든 그걸 근거로 하면 15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수백만 년 길게는 유전자가 변하겠냐 이 말이죠. 아니 변하기 어렵다라는 말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합당할 것 같아요. 갑자기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는 굶주림을 참으면서 불굴의 의지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유전자가 쉽게 변할까요? 그리고 의지는 습관에 비해서 쉽게 굴복합니다. 수만 년 전의 기억, 수백만 년 전의 기억, DNA가 갖고 있는 기억을 존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따로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잡초처럼 우리의 몸속에서 그들이 DNA가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당질 제한을 무리 없이 하는 방법과 입맛을 바꾸는 방법은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언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언급될 내용에서 그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솝우화가 아닌 탈무드 내용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솝우화는 대략 쉬어가는 코너를 제외하고 30회 정도로 구성되었는데요. 내용은 탈무드도 이솝우화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각각의 주석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탈무드는 대략 한 7회 정도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